북한에서 목숨을 걸고라도 절대 어겨선 안 되는 제1의 금기는 단연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와 이름에 대한 훼손입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과 교실, 직장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신전처럼 걸려 있습니다. 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아이를 먼저 구하느라 초상화를 불태운다면 그 부모는 수령을 호위하지 못한 끔찍한 정치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반대로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쳐 초상화를 품고 죽으면 국가적 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노동신문 등 수령의 사진이나 이름이 인쇄된 종이를 바닥에 깔고 앉거나 벽지로 바르는 행위, 심지어 무심코 구겨서 버리는 행위조차 최고 중범죄인 1호 범죄로 취급되어 즉결 처분이나 사형의 대상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는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이나 중세 유럽에 혹독했던 신성 모독죄보다도 훨씬 더 억압적이고 극단적인 현대판 우상화입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보다 종이 한 장에 인쇄된 독재자의 얼굴이 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기형적인 사회.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공포스럽고 뚫을 수 없는 첫 번째 금기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이 가장 경계하며 막는 치명적인 금기는 바로 외부 미디어, 특히 남한 영상물의 시청 및 유포입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의 영화, 드라마, 예능을 시청하거나 보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나 한국 드라마를 USB나 SD카드에 담아 몰래 유포하던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서독의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시민들을 철저히 감시했던 것처럼 김정은 정권 역시 자본주의의 현실이 담긴 한국 드라마가 체제 불만을 폭발시킬 사상적 핵폭탄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풍요로운 밥상,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 구조는 그 어떤 군사적 위협보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주체 사상을 붕괴시킵니다. 그렇기에 북한 당국은 단속반인 백구우 상무를 가동해 밤낮으로 가택을 수색합니다. 한류 문화는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약이자 인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금지된 열매가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가장 숨막히게 조이는 세 번째 금기는 바로 허가 없는 무단 이동과 여행입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거주 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북한에서는 철저한 불법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시나 군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보안성 영찰에서 발행하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뇌물은 기본이고 복잡한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하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십찰 초소에서 수시로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혁명의 수도라 불리는 평양은 출신 성분이 완벽한 핵심 계층만이 거주할 수 있는 특권 도시로 일반 지방 주민들은 평양행 특별 통행증 없이는 평생 수도의 땅을 밟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중세 농노들이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벗어날 수 없었던 혹독한 봉건 제도의 부활과도 같습니다. 북한이 이동을 통제하는 이유는 인민들이 교류하며 정보가 퍼지고 불만이 조직적인 반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함입니다. 수천만 명을 거대한 감옥 안에 가두어 둔 채 사육하는 이 통제 시스템은 가장 뼈아픈 금기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 사회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절대적인 금기는 종교 활동과 미신 행위입니다. 헌법상으론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교리에 따라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신앙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부자뿐입니다. 만약 몰래 성경책을 숨겨두고 비밀 예배를 드리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3대 가족 전체가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즉결 처형을 당합니다. 19세기 천주교 박해나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종교 말살 정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북한 전역에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미신 행위가 독버섯처럼 퍼졌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간부들조차 점쟁이에게 앞날을 묻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당국은 이를 반사회주의 사범으로 규정하고 공개 처형으로 다스립니다. 수령 외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신에게 기대는 것조차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하는 사회, 인간의 영혼마저 국가가 통제하려 드는 이 금기는 북한 체제가 지독한 사이비 종교 국가임을 증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는 바로 최고 지도자 및 체제에 대한 비판, 일명 말반동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출할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가 곧 자신과 가족 3대의 목숨을 한순간에 끊어놓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술자리에서 무심코 살기 힘들다고 푸념하거나 배급은 도대체 언제 주냐며 당국의 무능을 원망하는 것조차 반동적 언동으로 분류되어 끔찍한 고문실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부를 때 위대한 동직 같은 수식어를 빼먹거나 김정은의 외모를 조롱하는 농담을 던지는 행위는 최고 존엄 모독죄로 즉결 처형의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인민반이라는 이웃 감시망과 보위부의 촘촘한 밀고 시스템을 거미줄처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의 대화를 감시하고 심지어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말실수를 학교에 고발하게 만드는 이 잔혹한 상호 감시 체제는 20세기 파시즘 국가들보다 더 숨 막히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침묵과 가짜 찬양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어버린 거대한 사상적 감옥.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감내해야 하는 끔찍한 금기입니다. 7번째로 북한의 젊은 세대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금기는 남한식 말투와 자본주의식 옷차림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2023년 평양 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며 남한식 억양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사랑해 같은 남한 유행어를 메시지로 주고받는 행위는 이데올로기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반동 범죄로 취급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패션과 머리 스타일도 철저한 통제의 대상입니다. 글자가 크게 적힌 티셔츠, 짧은 치마, 찢어진 청바지, 남한 배우를 따라 한 염색 머리 등은 자본주의 날라리 풍구로 규정되어 규찰대에 적발됩니다. 길거리에서 단속되면 가위로 머리카락이 무참히 잘리는 모욕을 당하고 강제노동 단련대에 끌려가야 합니다. 언어와 패션은 그 시대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적 욕구입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에게 남한의 유행은 체제를 내부로부터 허무는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버섯으로 인식됩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 권력이 20대 청년들의 오빠라는 호칭 하나에 벌벌 떨며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칼을 빼드는 이 기괴한 코미디야말로 북한 체제의 위태로움을 증명합니다. 북한 체제가 규정하는 마지막이자 최악의 8번째 금기. 그것은 바로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행위인 탈북 도강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지상낙원이라 선전하지만 인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정치적 억압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거센 물결에 몸을 던집니다. 북한 당국에게 탈북은 단순한 불법 이민이 아닙니다. 조국과 수령의 품을 배신하고 적대국으로 도망치는 행위는 최고 등급의 조국 반역죄로 처벌받습니다. 국경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촘촘히 세워졌고 국경 수비대에게는 접근하는 자를 무조건 사살하라는 무자비한 사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천신망호 끝에 강을 건너다 체포되거나 강제 북송될 경우 끔찍한 고문은 물론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연좌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인 생존을 위해 떠날 권리마저 기관총과 수용소의 공포로 짓밟는 국가. 국경을 지키는 총구가 외부의 적이 아닌 도망치는 자국민의 등짝을 향해 있는 이 참혹한 감옥 국가의 현실은 우리가 북한 인권의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뼈아픈 역사의 증거입니다.